제가 말씀드릴 거는 대학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2015년인가부터 하면서 그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 목표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4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데 산업 현장에 있는 요구를 수용하자. 근데 이제 그 요구가 문제 해결형이고 그 다음에 교수가 좀 좋아야 된다, 실습을 잘해야 된다, 오픈소스 교육을 해야 된다, 산학 협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한 환경에서 영어를 애들이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한 친구들이랑 다른 거 전공한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거나 다른 거 전공한 친구들이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비전공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자. 그 다음에 융합전공, 연계전공을 만들자. 그 다음에 입학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자. 입학전 소프트웨어 교육은 지금 초중고가 소프트웨어 교육이 없는 채로 아직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입학 전에 이제 소프트웨어 리터러시를 조금 높이자라는 의미고요. 아마 몇 년 후에는 저런 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대에서 보면은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은 한 30% 이상 정도 학생들은 어떤 경로든 소프트웨어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 끝단에 있는 한 30%, 예를 들면은 예술대, 체육대 이쪽 동네는 자기 손으로 컴퓨터를 한 번도 켜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다 스마트폰만 쓰지 컴퓨터를 한 번도 켜본 적이 없고 파일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양 끝단이 있다는 거가 아직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학 때 되레들을 뽑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저게 이제 말이 조금 많은데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교수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조금 바꾸자. 저 위에 산업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 교수 평가 시스템을 바꾸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확산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현재는 산업계 참여가 미흡하고 글로벌 수요가 잘 반영이 안 됐고 전공 과목이 좀 후지고 그 다음에 학과 단위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금은 조금 한다. 이런 게 이제 문제라고 인식이 돼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이라는 게 시작됐었죠. 근데 실제 대학에 들어가서 보면은 잘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등록금 동결이 대학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등록금 동결된 지 꽤 오래됐고요. 따라서 교수 월급도 거의 동결돼 있고요. 예산 공간 확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이 잘 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중심대나 교육부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학들이 막 의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의존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대학 특성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교수 채용이 어려운 거는 가장 심각하고요. 우리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산업 현장에 많이 있던 교수들을 데려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교수 임금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그 시가를 주고 교수를 데려오려면은 조교수 이런 정도로는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교수, 정교수 사이쯤 돼야지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개발자, 개발 역량도 있고 이론도 잘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올 수 있고요. 최근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관련해서는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래 강사, 산업계 훌륭하신 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한다. 이거 말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얼마 전에 조사한 건데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강사 시급이 54,000원입니다. 국립대는 한 8만 원쯤 되고요. 사립대는 4만 원 근처쯤 됩니다. 그래서 외래 강사를 대학교의 정규 강의에 시간 강사료를 주고 데려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천적으로는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조금 취약합니다. 원래 이제 교수가 연구 역량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연구에 집중했던 삶 이후에 갑자기 가르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양쪽을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교수라는 직업이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육이라는 거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직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직업, 거의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를 잘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교수가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로 훌륭한 분한테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개 교수들은
자기가 가장 잘 배웠다고 생각되는 선생님을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교육이라는 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다음에 동시에 교수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박사 학위를 받고 얼마 안 있다가 교수가 되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있는 많은 교수님들은 꽤 오래전에 교수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인더스트리 프랙티스를 거의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잘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수 평가 체계가 기본적으로 교육보다는 연구 평가로 돼 있고 언론에서 지금 중앙일보나 여러 언론에서 하는 평가들도 되게 연구 중심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산업체랑 협력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보다는 연구에 당연히 치중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정년 보장. 저거 뭐냐면은 교수 사회의 그 직업 유동성, 그 플렉시빌리티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교수면 영원히 교수인 이런 사태가 자주 발생해서 인더스트리랑 인력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요. 뭐 100만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체제 자체가 엄청나게 경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대학 안에 단과대학과 단과대학, 학과와 학과, 교수와 교수, 과목과 과목 이 사이에 엄청난 벽이 있고요. 이거를 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대 그 RFP가 나가면서 이런 거를 깨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우아하게 잘 합의돼서 진행이 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벽들이 학생들이랑은 상당히 큰 벽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에 많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주장하는 이제 학점 시스템, 또 3학점, 시간당 학점, 학기제, 온라인, 오프라인은 뭐냐, 또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학교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거를 깨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입시는 말할 필요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모든 사람 각자가 다 해결 방법이 있는데 공정함, 또 어떤 규격화 이거에 완전 빠져 있죠.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근본적으로는 초중고 교육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교육이 이제 입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의 교육을 잘 받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잘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그게 많이 망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대학교 자체가 목표가 돼요. 교육의 목표. 그러니까 대학교를 딱 들어오고 나면은 학습의 동기가 확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진로 지도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진로 지도가 안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뽑아보면은 한 3분의 1은 화이트 해커가 되겠다고 들어오고 3분의 1은 게임 개발자가 되겠다고 들어오고 3분의 1은 성적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1, 2학년 지나고 나면 그게 확 무너지죠. 그러니까 자기 꿈이 사라지는 이런 사태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결책 중에 사실 이제 제가 해결책을 잘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경로로 해봤던 얘기를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학이랑 산업 사이의 관계에서는 신뢰가 잘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과 대학 교수들이 생각하는 인력의 역량이라는 게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모아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은 산업체가 원하는 거는 얘가 기본에 충실하고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는 프랙티스를 좀 알면 좋겠다. 그 기본이라는 게 이제 알고리즘 영역이나 수학이나 또 원래 이제 코어 과목들의 전공 지식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학교에서 현장형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현장에 당장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현장에 당장 필요한 거는 현장이 막 빨리 가기 때문에 학교가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산업체의 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론을 잘하고 현장의 프랙티스를 조금 알고 배우는 능력이 좋은 애들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현장처럼 학교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좋겠다라는 게 현장형 교육인 거지 현장에 쓸 수 있는 거를 가르치자는 게 현장형 교육은 아닙니다.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은 교수들이 산업체 경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게임 회사 같으면 큰 시스템이 몇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큰 서버가 있는데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현장에서 개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프랙티스도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에 대한 교육도 꽤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랑 학교랑 같이 일하려면은 요즘에 이제 많은 툴들이 있거든요. 인턴도 있고 캡스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업체랑 같이 진행을 하는데 R&R이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방치를 하면은 이제 뭐 R&R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같이 뭔가를 하려고 보면은 교수는 어디까지 하고 학교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회사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결과는 어때야 되고 라는 것이 잘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저 장면이 사실 이제 회사랑 학교와 아웃풋에 대한 신뢰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교 운영 시스템 또 조교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 열악합니다. 지금 조교들을 얼마 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공부할 때가 몇십 년 전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절대적인 액수 자체가.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진로 지망의 편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또 공공기관, 금융, 또 N자 들어가는 회사들, K자 들어가는 회사들 이런 데 이제 다들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기는 취업 기회가 너무 적어요. 많이 뽑지도 않고요. 대기업이나 지금은 이제 여러 금융회사들이 IT 부서를 조금 제대로 만들어 갖고 뽑고 있는데 그런 데가 정말로 좋은 직장인지 교수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쪽으로 선호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쪽으로 많이 옮겨오고는 있습니다. 진로희망은 아마 시장이 확 많이 바뀌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기업들 또 공공 쪽의 채용 프로세스는 완전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씩 동시에 시험 봐가지고 그 중에 골라내가지고 뭐 면접도 회사들이 개발자를 뽑기 위한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고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스펙에 집중하게 돼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역량이 아니라. 그래서 기업들이나 공공에서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게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메시지를 줄 것 같은데 그거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해결책은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건데 교과 과정을 과목 중심에서 경험하고 역량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의 오너십을 업체, 산업 쪽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리퀘어먼트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업체가 와가지고 과목을 바꾸려고 딱 보면은 거기 있는 이제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넥스트를 할 때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뭘 가르쳐야 될지는 인더스트리에서 정해요. 위원회 교수도 그냥 들어가서 한 표예요. 산업체 개발자들, 시니어 개발자들이 쭉 모여있고 교수도 들어가서 이제 자기는 한 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정하고 어떻게 가르칠지는 교수들이 결정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잘 가르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요즘 분위기에서는 사실은 뭘 가르쳐야 될지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양쪽을 다 중심점을 업체 쪽으로, 산업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랑 산업이 뭔가를 할 때 지금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계약 관계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가 회사에 줄 거는 뭐고 회사가 학교에 줄 거는 뭐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인게이지먼트 레벨을 높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여기가 사실 이제 개발자를 뽑기 제일 어려운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서 몇백억 좀 하는 회사들 있죠.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가장 뽑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조업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학교에 와서 같이 뭔가를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학하고 대학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단과대학 사이, 학부 사이, 전공 사이, 또 교수님 랩 사이, 과목 사이, 학교와 행정, 행정과 산업 여러 가지 이제 벽들이 있는데 이 벽을 허물기가 정말로 어렵고요. 또 학생들이 이 벽이 허물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한 다음에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에 와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복수 전공으로 소프트웨어를 하고 싶은데 소프트웨어 딱 가보니까 우리 수업이랑 너무나 많이 겹쳐, 시간이. 그러면은 둘이서 이 소프트웨어 전공을 하는 친구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협상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전과가 되게 어렵다는 거고요. 복수 전공도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친구들이 보면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원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배우기도 쉽지가 않아요. 또 융합교육, 또
사실 이제 교수들이 융합 교육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새로 배워서 뭔가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몇 분 빼고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산도 필요하고 전교생 필수 교육을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들은 다 하게 돼 있는데 동기부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교수들이 보기에는 정말 잘하는 교육인데 학생들은 완전 관심이 없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강좌를 보통 하는데 학교 시스템이 그거를 잘 지원을 못하고요. 교강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이제 비공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 항상 예를 드는 게 하버드의 CS50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CS50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면은 학생 10명당 조교 1명 이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는 단연코 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내에서 각 교수님들이 자기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근데 이미 산업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과목이에요. 또 너무 못 가르쳐. 근데 자기 과목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고요. 똘똘한 해결책이 없는데 이런저런 노력을 개별 교수님들 그다음에 어떤 전공들은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대학교만 이런 온갖 거를 다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팀팅 클래스라고 이거를 우리 과하고 다른 과하고 합쳐가지고 강의 2개를 엮어갖고 하는 이런 제도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융합 프로젝트 스튜디오라고 여러 전공을 합쳐가지고 수업을 같이 하는데 여기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 제가 했었는데 12명 애들 놓고 교수 4명이 붙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실험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나 동아리 단위에서 하는 큰 대규모 일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점을 인정해주는 알파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다른 전공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로 와갖고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배우기 어려우니까 소프트웨어 과목을 아주 쉽게 가르치는 브릿지 과목을 만들고 그 반대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애들이 자동차를 전공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수식이 없는 동역학 이런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동역학을 아주 쉽게 가르친다거나 하는 이런 융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성공 실패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있던 우리 학교 시스템, 대학교의 학교 시스템을 깨고 좀 새로운 학교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라는 게 교과부가 요즘에 내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대학 사업을 할 때 항상 에콜 42, 미네르바 스쿨, 또 뭐 그런 올린 그러니까 몇 학교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 학교들 보면은 이전에 대학교들이 하지 않았던 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요구를 하고 한편으로는 교과부 감사는 이전 대학 시스템으로 잘 돌고 있나를 감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학생이랑 대학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할 시장 사이의 관계도 있는데 대학이 이제 현실적으로 겪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학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여태까지는 진도를 나가지고 등록금을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쩌면은 필요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게 되려면은 이전에 대학에서 하던 모든 회의는 주어가 교수였어요. 근데 이거를 주어를 학생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솔루션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배우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배우냐? 학생들이 실제 지식을 얻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온라인 리소스가 있습니다. 지금 무크 온라인 강의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나보다 잘 가르치는, 그러니까 보통 대학 교수보다 잘 가르치는, 근데 그냥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상상 이상으로 잘 가르칩니다. 자기가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이거보다는 절대 잘 가르칠 수 없을 거야. 그런 강의들이 한글 강의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런이나 유데미나 이런 데 가면은 실무자가 강의를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런 같은 데는 우리나라 지금 개발자가 11만 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고요. 유데미는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비교적 싼 가격에 내가 원하는 주제를 그 전공 주제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주제도 있고 어떤 뭐 프레임워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GitHub, 구글, 스택 오버플로우 또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 오키 같은 이런 데 가면은 질문하면 대답도 잘 해줘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를 그대로 컷앤페이스트해서 구글에다 올리면은 그거의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가르치고 돕는 거 이거를 어쩌면은 이런 온라인보다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를 이제 학교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력 변화, 인력 시장 변화도 있는데 학위랑 어디서 배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개발자 시장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학력을 물어보지도 않고 성적표 보자는 얘기도 안 하고 넌 뭐 해봤니?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봐. 해서 역량하고 애티튜드를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봉 4천, 5천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소프트웨어 동네에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심층 기술 소통 역량 인터뷰, 또 뭐 라이브로 코딩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집에 가서 일주일 한번 해봐.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요. 레퍼런스가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를 워낙 뽑기 어려우니까 헤드헌터가 이야기하는 이 친구의 레퓨테이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 영역에서는 대단한 해결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부분적인 해결책으로는 대학이 스스로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한 어떤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 기능으로서 대학이 아니라 교육 기능으로서 대학에 어디에나 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에서도 아마 필요한 영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대학이 진도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은 지금은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대학교 다닐 동안 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산업체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양쪽에 우아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대학 교육에 적응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전에 대학 교육은 경고학에 있었고 거기 학생들이 적응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 학습 방법에 대학 교육이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립드 방식이나 프로젝트 베이스드 방식이나 리뷰 베이스드 방식이나 여러 가지 그 학습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환경을 딱 보면은 대학이 따로 존재하고 학생이 따로 존재하고 시장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나 대학이나 인더스트리 이 세 개가 묶여갖고 종합 선물 세트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할 준비를 해야 돼요. 변할 준비.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이 이제 이거를 느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인더스트리는 알아서 돈 벌어야 되니까 알아서 변하고 있고 학생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입시 공부를 하다가 아닌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너무나 조금이고 대학교 들어와갖고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자기가 기대했던 대학이 아니거나 자기가 공부했던 방법이 아니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시장이 아니거나 그래서 이 세 개를 잘 엮고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